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운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12월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상식이죠. 올해의 책 시상식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막 엄밀하게 너무 막 올해 출간된 책 이런 거 말고 올해 내가 읽었던 가장 나를 깨우는 책 이런 거 위주로 좀 뽑아봤어요. 먼저 작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가 올리비아 랭의 네. 이상한 날씨라는 책입니다. 기자님이시면서 책도 쓰신 작가님이신데 롤모델이 되는 작가가 있으세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왜? 진짜 소름 돋았어. 저는 넌 누구처럼 쓰고 싶니? 그러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희진 작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구나. 네, 진짜. 저도 정희진 작가 너무 좋아하고 네. 저도 역시나 올리비아 랭 책 읽고 나서 네. 나 이런 작가 너무 되고 싶다 이렇게 진짜요? 생각을 하게 된 네. 글이에요. 올리비아 랭은 사실 올해 제가 이제 이상한 날씨를 책을 올해의 책으로 뽑았는데 이 책은 작년에 나왔고요. 올리비아 랭이 자유와 연대의 3부작이라는 주제로 지금 3권의 책을 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로운 도시라는 책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꼽으실 정도로 맞아요. 혹시 읽으셨나요? 안 읽었는데 여러 책에서 아시죠? 인용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돼서 네네. 맞아요. 외로운 도시를 읽고 너무 감탄을 한 거예요. 제가 네. 아니 이런 글쓰기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올리비아 랭의 특징이 자기 고백적 글쓰기와 그리고 어떤 예술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술 비평을 같이 합쳐놓은 글쓰기를 시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못 봤던 형식의 에세이이자 비평문이어서 이런 글쓰기가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또 자기 이야기가 더해지기 때문에 공감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삶과 동떨어진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저는 뭐 계속 예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부럽다 이런 걸 쓰고 싶다라는 책을 사실 외로운 도시를 보고 처음 생각을 했는데 이 책 이상한 날씨를 제가 읽고 정말 훌륭한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그 에브리바디라는 그 자유와 연대 3부작의 마지막 책은 10월 첫 주에 맞아요. 출간이 돼서 제가 지금 사놓고 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3권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올리비아 랭 이 작가에게 굉장히 매료되실 거예요. 그 3권을 사실 좀 이렇게 좀 추려서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외로운 도시는 그 제목 그대로 이 커다란 이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그 키워드로 그 예술가의 작품들을 연결을 시켜요. 제일 쉽게 아마 떠올리실 만한 거는 에드워드 하퍼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 불 꺼진 카페에 다 등 돌리고 있는 각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그림들의 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로운 도시에서 저는 책의 서문을 보다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이 작가는 영국 사람인데 남자친구를 따라서 뉴욕에 오게 돼요. 친구도 단 한 명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근데 뉴욕에 와서 실현을 한 거죠. 남자친구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갑자기 혼자 남겨진 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나라면 어땠을까 막 너무 절망적일 것 같고 사실은 그 실현이라는 아픔은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가 되면서 맞아요. 이게 토로가 되면서 맞아. 풀리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고 아마 그래서 그 올리비아 랭이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혼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밤마다 이제 본인들이 본인이 작가 스스로 좋아했던 뭐 사진 작가라던가 이제 그 화가라던가 이제 그런 식의 그 도시와 연결된 인간의 외로움의 키워드로 예술 작품들을 쭉 풀어놓아서 되게 여성으로서 공감 갈 수 있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 이야기이고 이상한 날씨라는 이 책 역시나 작가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예술이라는 키워드를 작가가 여기서 이제 트럼프를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나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쓰지 않겠다. 그리고 환대라는 키워드로 우리 사회의 이 따뜻한 면을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저도 역시나 이런 고민한 적인데 과연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술이라고 하면 기자님은 예술의 기능이 정말 이렇게 세계를 바꿀 만큼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만큼 영향을 주는 일이야?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회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예술이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은 바꾸는 거는 같아요.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의 인생이 바뀌면 당연히 사회도 바뀌겠지만 그건 이제 추상의 영역인 거고. 네네. 그래서 저 역시나 저도 뭐 예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이 정말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잖아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일어나는 이 맞아요. 반복되는 이 사회에서 예술이 인간을 구원하나? 사회를 구원하나? 이렇게 거창한 어떤 명제 속에서 예술을 보게 되는데 하나 이렇게 좀 이 작가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비평가가 있어요. 조지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자기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독일 장교가 낮에는 릴케와 괴테의 아름다운 시를 읽고 밤에는 강제 수용소 들어가서 그 학살의 버튼을 누르는 걸 보게 되면 네. 정말 회의적이 될 수밖에 맞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예술이 그럼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전쟁을 멈추게 하나? 그렇지도 않은데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술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게 되는 건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독일 장교의 마음에 도덕적인 동요가 일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엔 예술은 내 삶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삶에 뭐 당장 내일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이 돼? 이렇게 따지고 들면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그럼에도 타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인간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라고 올리베아 랭이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에브리바디까지 완결되는 이야기를 보면 에브리바디에서는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로 예술 작품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게 인간과 얼마나 밀접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이 작가의 특징은 아주 어렵지 않게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력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구나.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예요. 그렇군요. 왜 근데 이상한 날씨예요? 기후변화 제목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회가 기후 변화로 상징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뭐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좀 표현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글을 쓰시니까 아마 이제 읽으시면서 정말 저도 줄을 박박 긁게 되는. 맞아요. 그런 책들이 있죠. 네. 저도 그런 책을 가져왔어요. 네. 저는 이제 저의 롤모델 정희진 여성학자 네, 정희진 선생님의 책인데 영화가 내 몸을 지나간 후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올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가 있어요. 5권인데 네. 올해 이제 5권까지 완관이 됐고 올해 나온 책은 4권, 5권이 나왔고 2020년부터 1권부터 시작해서 쭉쭉 펴내신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제 정희진의 글쓰기를 굉장히 선망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책을 내주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씁니까? 당신은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사유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5권에 걸쳐서 세세하게 풀어놓은 시리즈물은 저는 못 봤거든요. 보통 작가들이 쓴다고 해도 딱 한 편으로 그냥 맞아요. 나의 창작도와 이렇게 띡 내고 끝인데 5권에 걸쳐서 어떻게 사유하는가까지 마지막은 사유까지 나아가거든요. 이런 책이 나와준 게 저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 팬심을 열심히 해서 정말 줄이 엄청 많이 그어져 있어요. 뭐 매번 다 줄이고 네. 그런데 제가 그 정희진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책은 읽다 보면 그냥 나랑 같은 점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 이거 내 얘기를 누가 써놨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희진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맞아요. 완전 정말 탁 머리를 깨주는 맞아요. 그런 한 발 더 지점이 나아가죠. 너무 맞아요. 진짜 통찰이 네네. 대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은 도대체 어떻게 쓰나.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신 분 저 진짜 강추합니다. 5권 다 읽어도
5권 다 읽는 게 너무 크게 도움이 되고 남다른 글을 쓰고 싶다. 그리고 좀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책들이 보통은 글쓰기, 읽기, 뭐 요런 어떻게 사유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데 4권은 되게 특이하게 이 영화가 내 몸을 지나간 후는 영화나 드라마를 읽고 쓴 비평문 네. 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 혹시 드라마 안 보시긴 하지만 우리들의 블루스 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짤로 봤어요. 유튜브 짤로 몇 장면 봤습니다. 아, 그렇죠. 몇 네, 장면 네. 보셨죠. 캐릭터는 다 알아요. 캐릭터는 다 네, 아시고 네. 대략은 아시잖아요. 네.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화제가 네. 됐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도 그 드라마는 다 봤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개운치 않게 봤어요, 저는. 되게. 왜? 왜냐면 거기 이제 임신 중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관점이 저랑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좀 10대 청소년들이 맞아요. 임신 맞아요. 중지 얘기잖아요. 맞아요. 임신 중지를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동의도 안 받고 심장 소리를 막 들려줘요. 애기 심장 소리를. 그러니까 그 애기 심장 소리를 듣고서는 들은 순간 듣는 순간 이제 임신 중지 못하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행 의료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재생산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약간 동의되지 않는 지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뭐라고 하시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알지 10대 청소년들의 임신 중지 문제도 나오고 막 엄마와 아들의 굉장히 해물군 갈등에 대해서도 나오고 되게 노년의 삶, 중년의 삶 되게 여러 가지 그 연령대 주인공들이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이는 다른 사회 구조와 다르게 어려도 어중간해도 늙어도 맥락에 따라 차별받는다. 그래서 모두가 피해자라고 싸운다라고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면 정말 계속 싸우는 얘기거든요. 다 아웅다웅하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약간 항상 그 나이라는 것이 늘 변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진짜 늘 나는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요. 어렸을 땐 내가 어린이 청소년이라서 그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20대 때는 내가 20대 가임기 여성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고 노인이 되면은 내가 노인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런 지점들을 딱 짚어서 이렇게 써주는 것이 너무 통쾌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서 암수살인 영화 보셨어요?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만 알고 보진 않았는데 이 책에 주지훈 씨 나오는 맞아요. 주지훈 씨 나오는 영화인데 이 책의 가장 특징은 영화를 보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게 괜찮아요. 이해되게 쓰여지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 범죄는 머리 좋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암수살인처럼 피해를 파악할 수 없는 범죄가 완전 범죄다. 암수살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이주자, 난민, 노약자, 빈곤층, 노숙자, 여성 등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엄청나게 치밀했고 주도 면밀해서 완벽히 숨겨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소외받는 약자 계층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수사력이 투입되지 않고 그래서 의지조차 별로 없고 그들의 부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그게 바로 암수살인이고 완전 범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통념을 딱 뒤집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5권에 정말 켜켜이 녹아 있어가지고 읽으면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저에게는 약간 전 피해의식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썼지만 뭔가 저의 글쓰기의 동력은 늘 약간 억울함과 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차원으로 늘 글을 썼는데 쓰면서도 이렇게 분노에 이렇게 휩싸여서 쓰는 내 글을 누가 좋아해 줄까? 이런 생각이 늘 항상 들어왔고 나는 너무 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보편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글쓰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자괴감이 늘 컸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여기 보면은 책 제목이 나쁜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쓴다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관점을 완벽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기능인데 늘 저는 되게 검열을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거고 막 영화를 보고 나서도 혹시 영화 결혼 이야기 보셨어요? 옛날 영화 말씀. 아니 이번에 나온 거 네네네 알아요. 그 영화가 있는데 제가 쌍둥이랑 그 영화를 같이 봤는데 정말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둘이. 근데 제 쌍둥이가 저한테 너 어떻게 영화를 그렇게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굉장히 편협하게 보고 있나 보다. 어떤 텍스트든 영화든 무엇이든 내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제작자의 의도를 너무 무시하고 보나 보다 하고 되게 반성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영화가 내 몸을 지나간 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희진 선생님도 그냥 맥락 뭐 없어. 딱 한 장면에 꽂히면 그 장면에서부터 자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별성이 결국엔 독창성의 씨앗이 맞아요. 된다라는 그럼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이렇게 를 읽으면 내가 되게 품어왔던 어떤 이래도 되나 싶은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것도 시원한 정희진 작가가 지지를 맞아. 해주니 해주니까 나 마음이 맞네. 앞으로도 놓이는 이렇게 봐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좀 보게 되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네네. 있습니다. 둘 다 뭐 저희 둘 다 글쓰기라는 작업이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잖아요. 맞아요. 쓰다 보면 정말 얘기하신 대로 이게 맞나라는 맞아요. 것을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올리비아 랭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이게 소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 작가님, 기자님께도 그 정희진 작가가 그런 역할, 맞아요. 가이드를 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문반살롱 보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글쓰게 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이 있을까? 이런 글 한번 써보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책을 한 권 또 뽑아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